해지라는 거는 뭘 그 말씀하세요? 해지시키고 새로 가입시키라는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만세TV 시청자 여러분, 김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 변호사님, 최 기자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보험업계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 주제가 뭡니까? 정착지원금에 대한 이슈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정착지원금이 설계사님들한테는 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착지원금 주는 이유가 리크루팅 때문에 주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혼탁해졌어요, 사실은. 특히 주해업계가.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먹은 만큼 나중에 다 뱉어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든. 뭐 예,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가 없으니까. 예, 예. 최근에 한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영남에 네. 기반을 둔 뭐 그쪽에서는 좀 방구 좀 끼는 쥐가 국내 굴지의 네네. 초대형 보험사에 전속 조직을 건드렸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슈가 됐었죠. 사실 뭐 예. 그쪽에 뭐 보험사에서도 이제 뭐 조금 뭐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전속이 좀 강한 곳이었는데 네네. 거기를 좀 건드리면서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건드렸다는 건 뭔가 사람을 뭐 이렇게 빼간 거죠. 빼갔어요? 아니면 빼가려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갔구나. 네. 그래서 화가 났구나. 네. 이게 뭐 얼마나 갔는지 그건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정확히 뭐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네네. 그랬죠. 그래서 리크루팅 경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결국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착지원금을 주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네.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설계사가 떠나면 네네. 또 달라고 소송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이거는 어떤 그냥 일반적 민사적인 그냥 거래라고 그냥 보면 맞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정착지원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워낙 또 새로운 유형의 정착지원금이 있으면 네. 그것도 법 위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착기원금도 이게 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 기자님, 그 정착지원금을 보통 어떤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보통은 GA에서 GA로 이직할 때 네. 아니면 원수사에서 GA로 이직할 때 네네. 본인이 계약했던 계약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유지수수료도 있고 네네. 그거 뭐 이관을 못 하잖아요. 보통은요. 그쵸, 안 해주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기존에 봤던 것들을 앞두고 와야 되는 건데 저는 음. 그런 거를 좀 그런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분이 뭐 월초 얼마를 한다 그래가지고 유능하다 그러면은 데리고 올 때 스카웃 할 때 뭐 좀 얹어주는 거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착지원금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영남 기반 회사들이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안 좋겠죠. 아, 기분이 안 좋다. 금감원이 주체는 아닌데 근데 사실.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혼탁해져서요? 이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겠고 아. 아무래도 이게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착지원금 관련해가지고 금감원에 민원 넣었던 설계사들을 제가 좀 아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밀나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환수를 이제 하는데 뭐 받은 것보다 더 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민원을. 근데 그거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다는 식으로 또 답변을 받았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뭐 금감원도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네. 크게 이슈가 안 되면은 양 당사자 간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장은 이런 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영역이든 어떤 산업이든 업계에서 업계를 이동할 때 그런 이름만 다르지 그런 스카웃 비용을 주는 경우는 많거든요. 모든 네.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 유능한 인재가 데려오려면은 뭔가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급여나 이런 거는 어떤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거를 건드리면 나머지 분들이 반발이 많으니까 데려올 때 스카웃 비용을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보험업계에서 그런 취지로 준다면은 그거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다만 이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받았는데 예컨대 2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나가면은 그거 받아내는 그런 소송들은 많아요. 그런 일반 민사에 비춰서 이상하지만 않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춰서 받아낼 때 뭐 고율의 이자를 붙인다든지 네. 그러면 한번 좀 이거는 이상하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이자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 대략 뭐 연이율 한 7, 8%? 6%대 뭐 그게 이렇게. 약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자가 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알면서 그냥 또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설계사님들이.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정착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를 그 약속한 기간에
때문에 못 가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계속 묶여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돈을 오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내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이제 그만받고 싶으니까 금감원에서는 민원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어떤 민원도 안 받는 게 좋잖아요. 누가 이기든지 이런 거보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착지원금 주는 회사들도 1월 이후에 지금 이제 2월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회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금감원에서 좀 불편한 그렇게 내색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좀 사인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불려가서 뭐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500인 이상 주의 회사에는 그 정착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이거 공문을 보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떤 계약이라든가 어떤 내용 조건을 가지고 정착지원금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다 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네. 그러면 예. 정착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주지 말라. 지금은 이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 수준인데 네. 그걸 넘어서 금감원이 주지 말라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방식 같은 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다만 이게 정착지원금이 1200% 룰이랑 연계를 하게 되면은 1200% 룰에는 이제 위배가 된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제 영업 정지라든가 뭐 이런 과태료를 충분히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나는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감독당국 입장이라 그러면 이 정착지원금 때문에 뭔가 혼탁하고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정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맞아요. 여기 준수해라. 요 라인을 요 정도로. 왜냐면 분명히 가당 경쟁가에서 일부 주에서 엄청나게 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막아야겠죠. 맞아요. 그 금소법이랑 약간 비슷한데 금소법도 아직은 처벌받은 사례는 없어요 현재. 근데 지금 다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그렇죠. 보험회사도 그렇고 우리 설계사님들도 그렇고 소득이 주는 거 알지만 금소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정착지원금도 사실은 이 시장에 혼탁하면서 뭐 때로는 거의 교란행위 수준까지도 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특정 회사에서 돈이 있는 회사도 아니면서 꼭 무리하게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땡겨오고 이제 그러는데 영업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설계사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좀 고능률 설계사를 땡겨오기 위한 용도로만 쓰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제 이런 취지로 항상 또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이고 하니까 금소법처럼 알아서 좀 안 하는 분위기는 지금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좋은 일이네요.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런 정착지원금을 과하게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러면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네.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정착지원금을 받으면은 몇 년 동안은 일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있죠. 거잖아요. 다 써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다 3년이고 3년이에요. 네, 3년이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다 그만큼 일을 못하면 5년이든 이렇게 더 길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갈 때는 이 조항이 되게 안타까운 게 나갈 때는 돈을 다 내놓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약속한 거에 뭐 50%라도 이제 땄잖아요. 뭐 상환이라고 그거는 근데 조항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그 조항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 조항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런 다른 업종도 그렇고 보험 업계에서도 이렇게 뭐 스카웃 비용 이런 거 뱉을 때 일한 거를 일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월할 계산 그렇게 안 하고 뱉어내는 사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 뱉어내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고요. 뭐 이자 붙이는 것도 적정 이자는 위법은 아닌데 거기서 내가 예컨대 3년 근무하기로 했는데 2년을 일을 했으면 2년치는 공제하고 뱉어내야 되는 게 민사법리거든요. 네. 그거는 법원 가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의 계약서는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건 계약서가 잘못된 거고 아무리 계약서가 있어도 계약서도 법의 큰 방침에 부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계약서는 법원 가서 다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건 좀 설계사들이 안 다투더라고요. 나 좀 다퉜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다투는 게 제가 보니까 일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또 비용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잘 믿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툴 수가 없는 게 일단 기간도 길고 변호사 비용도 드는데 이깁니까 그러면은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못 다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금 한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네네. 이자도 특정한 선까지 불법은 아닌데 내가 3년 근무하기로 했는데 예컨대 2년 6개월 근무하고 6개월을 내가 근무를 못했는데 그거를 다 받는다고요? 그거는 저는 법원 가면 그건 깨질 것 같아요. 계약서에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계약서 써 있는 거랑 상관없이 깨질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정착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이제 못 다닐 상황이 벌어지면 받은 거 대비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했다면은 그만큼만 까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정착지원금을 3년을 내가 예컨대 3년 약정했는데 3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도 지금 다 뱉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약서상으로는. 그런 게 맞으려면은 그런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험 관련 법에서 정착지원금은 뭐 어쩌저쩌 해서 이래야 된다. 이런 법이 있으면 그 계약서는 맞는데 그런 게 없이 일반 민사의 법리라 그러면 네.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법원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회사에 아무리 뭐 영업 규정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규정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의 네. 일반 원칙은 다 민법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민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착지원금 관련된 내용은 이건 약관이에요. 근데 우리 약관규제법은 이게 불공정한 약관은 그 조항을 무효로 봐요. 이 정착지원금이 나와 있는 규정이 약관이냐 아니냐 요거는 이슈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판례를 찾아봤는데 약관이라고 이미 법원에서 판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건 있죠. 예컨대 3년 근무하기로 했는데 뭐 6개월 근무했다. 그러면 다 뱉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3년 근무하기로 했는데 뭐 2년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6개월 안 채워냈다고 3년 정착적으로 전부를 뱉어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그냥 1년만 일하고 1년 그러니까 나머지 2년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오바이트 하고 나가겠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법원 가면 충분히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정착지원금 관련된 계약서는 그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방송 보시는 그 설계사님 중에 이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승소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상담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한번 좀 한번 받아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소송 한번 해보셔도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가능한 수준이 굉장히 높게 보여요, 솔직히. 왜냐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2년 11개월 일하고 한 달 일 안 했다라서 그걸 다 준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예. 다른 업종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리텐션 보너스라 그래가지고 네네. 입사할 때 뭐 일정 금액 받고 2년 보통은 2년을 하거든요. 2년까지 근무를 안 하고 나가면은 토해낸다 이런 거인데 그거 다 일하기 계산해요. 그게 그냥 이미 우리나라의 민사법과 인사노동 관련해서 일종의 그냥 룰인데 그거를 내가 3년 약정을 했지만 그러면 3년에서 하루 모자라서 하루 먼저 나갔더니 그거를 3년치를 다 뱉어내야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설계사님들도 회사를 좀 이제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이제 이동하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잘 모르시고 이동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 이런 정착지원금 같은 게 순간 약간 목돈을 받으니까 좋다고 느껴지지만 최대 약점은 그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받는 수수료 탭이 당연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회사에 묶여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지점을 막 마음대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못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못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또 회사들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지점 폐쇄라든가 뭐 지점을 이렇게 합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럼 내가 여기 일하다가 뭐 굉장히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관리자랑 일할 때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 족쇄처럼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좀 나열할 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돈 준다고 다 좋아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보고 과연 나한테 유리한 게 맞는 건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회사에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회사에 유리한 게. 예. 그러니까 회사도 그런 큰 돈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줄 때는 다 계산을 하고 솔직히 주는 거잖아요. 예, 주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계사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반대로 손해는 구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따져보시고 좀 이동을 할 때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내용 있나요? 저는 하나가 궁금하더라고요. 정착지원금 금액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면은 이제 기한도 찾고 이제 갈 수 있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런 케어하던 분들 있잖아요, 고객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계약을 거기서 이제 이분이 케어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고아 계약 되는 거 아니에요? 고아 계약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고아 계약 되는데 요새는 사실은 이제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어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설계사님들이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관리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전 회사에서 그 계약을 놓고 나온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이제 기존에 있는 설계사들한테 이제 좀 뿌린다고 해가지고 좀 뿌려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좀 해지시키라는 쪽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해지라는 거는 뭘 그 말씀하세요? 해지시키고 새로 가입시키라는 식으로.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되는데 제가 제 길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 회사가 있어요. 또 그 특정 회사가 있어요. 또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걸 특정해서 말씀하세요. 대놓고 이거 해지시켜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나갈 때 보통 위에서 또 누가 잡아요. 몇 번 잡는데 나가면 좀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나머지 계약을 해지시키면서 해지시키는 과정에 또 그분이 되게 좀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는 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전화해서 고객님 무슨 보험 가입하셨죠? 요즘에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이거 그때 무슨 설계사한테 들으셨는데 그 설계사가 사실 좋지 않은 상품을 고객님한테 그렇죠. 네, 그런다고요? 그리고 설계사 개인의 신상까지도 안 좋게 얘기할 때 이거는 다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그렇죠. 사항이에요. 이건 업무방해인데 명예훼손 업무방해에다가 그렇죠. 이것도 설계사님들이 몰라요. 개인의 사생활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설계사한테 문제 있다. 그래서 나간 게 아니라 내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가입한 거는 굉장히 좀 잘못 가입한 거니까 새로 가입하셔야 된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실 많아요. 많고 이제 그런 매뉴얼까지도 있는 회사가 있어요.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금감원에서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을 못 듣는데 이제 그 나간 설계사는 또 새로운 회사 적응하려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바쁘니까 대응도 못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좀 몰라. 왜냐면 또 고객들이 처음엔 얘기 안 하죠. 설계사랑 또 100%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10명 고객한테 얘기하면 1명 정도가 이렇게 전달을 하지 나머지 9명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하고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그렇죠. 업무방해. 네. 형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건 되게 심각한 건데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충격이네요. 그렇죠. 저는 특정 회사의 특정 설계사의 일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 좀 물론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정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가 있고 참고로 저는 지금 신한금융 플러스인데 제가 이제 그래도 지금 지사를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저는 뭐 나가시면 자녀 수수료 다 줘요 그냥. 되게 좋으신 다 주고 대신에 돈 줄 테니까 관리를 하세요 그래요. 왜냐면 설계사들이 밖에 나갔어도 딴 데 갔어도 관리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계약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 계약도 다 솔직히 들여다볼 수도 있고 거기 동의만 받으면. 고객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네, 고객님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못 느끼고 그래요? 그럼 바꿔야겠네요.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요. 이거 금감원이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고객이 뭐 중간에서 뭐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고 보통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그렇게 되고 이제 전에는 전화 잘 받으시는데 요새는 전화를 안 받거나 목소리 좀 톤이 좀 달라져 있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얘기 들으면은 내가 못하지만 비언어적 표현에서 나오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그 건은 도와드리지 다른 거는 도와드리는데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이분이 나왔어요. 그 A 지점에서 TGA로 나왔더니 AGA 대표가 원수사에 전화해서 지금 똑같은 식으로 그 나간 누구 있지 걔 문제에서 내보낸 거야. 걔한테 원수사 상품 못 팔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지금 송치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설계사님들이 그 필수적으로 좀 법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자기 자신도 좀 지키고 또 고객도 지키려면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잘 모르면 이렇게 유능하신 변호사님한테나 또 변호사밖에 없네 이제 우리가 다른 전문가가 없네요. 이게 좀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더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정착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봤고 의외로 여기서 좀 설계사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인지를 하시면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